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자 장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빨리 더 많이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실 개인이 그것을 예측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개인이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아서 서울에 집도 하나 살까 말까 사기가 정말 힘든 상황에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접속하신 분들 중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확실한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진지하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가족이 하는 일, 친구가 하는 일이 뭔가 그냥 호기심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접속하셨는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9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 44살이거든요. 제가 십수년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평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 사랑하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겁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LG U+라는 통신회사가 그전에는 LG 데이콤, 그전에는 데이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KT와 데이콤이 두 개의 통신회사가 있었는데요. 데이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시겠죠. 제가 2000년도에 이 데이콤의 공채로 입사를 합니다. 그래도 소위 말하는 명문여대라는 이화여대를 졸업을 하고 토익 930점짜리 점수를 가지고 소위 스펙을 쌓아서 이 데이콤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IMF를 막 지나던 시점이어가지고요.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3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데이콤에 입사를 합니다. 제가 신문방송 전공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또 홍보팀에 일을 하게 돼서 왼쪽은 저예요. 이 포스터가 서울 시내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홍보팀 직원이라고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광고 모델도 하고 데이콤이 LG그룹에 편입됐을 때는 LG에서 가장 큰 행사인 스킬올림픽에서 영어로 사회를 보기도 하고 그래도 총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제가 6년을 회사를 다녔는데요. 이 회사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회사에서 뭐 일주일에 2번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출퇴근 시간 하나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없는 그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는 것과 이 보상이 너무 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불만족스러웠고 오래 살 것 같은데 나는 회사를 나와서 50 넘어서 나오면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 버는 일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픈마인드로 고민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회사 선배님이 회사를 그만두시는데 뉴스킨을 하시려고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분한테 붙잡고 물어본 거죠. 뭐냐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낯선 얘기여서 모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내 고민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알아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던 개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실 때 꼭 이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
직업을 경제 활동의 도구로 본다면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건지 뭐 선생님을 해서 돈을 벌 건지 그 도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거의 다 뭐 전공한 곳에서 뭐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뭐 부모님의 권유로 뭐 친구가 뭐 추천해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하다 보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렇죠. 일단은 도구를 택합니다. 직업을 일단 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집 밖을 나왔는데 자전거가 있길래 자전거를 잡아 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 멀리 못 가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선택을 해봤더니 내 직장 생활 월급 400만 원 안에서 모든 삶의 모습이 정해지더라는 거죠. 아이 교육도 효도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도구가 줄 수 있는 그 선에서만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선택했으면 발 굴르는 거를 발달시키게 되죠. 다른 거를 발달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선택했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도구가 원하는 만큼만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계산자라는 걸 요구하면 계산자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뭐 잘못된 거 찝어내는 거를 잘해야 되는 일이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오래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네. 그래서 저희 직장 친구들도 보면 그거 이상을 발달시킬 필요를, 성장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법은 첫째, 살고 싶은 삶을 먼저 정한다 그래요. 어떻게 살고 싶나? 말하자면 내가 나왔더니 자전거가 있길래 자전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거죠. 프랑스 파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삶을 정한 다음에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그 다음에 정하는 거죠. 네, 프랑스 파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도구를 잘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그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구나. 그럼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100세까지 그려놓았는데요. 참 이걸 보면 참 저도 살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20대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30대 때 40대 때 정말 열심히 일하면 노후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죠.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하고 어떤 분은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분은 자유가 중요하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 행복하게 사는 삶인 거죠.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뭐 뉴스킨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평범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과 시간인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돈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불행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랑으로 전기세를 낼게요. 이렇게 할 수는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돈과 시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이 돈과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분이 사실은 되게 됩니다.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유형은요,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뭐 자기 집에 수영장은 있지만 자기가 정작 수영해 본 적은 없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돈은 다른 사람이 쓰는. 두 번째, 거꾸로입니다.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는 유형입니다. 백수죠. 뭐 해외에서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은 이런 백수들한테도 뭐 돈 이렇게 주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이제 경제 활동 하지도 않으면서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도전도 성취도 스토리가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백수 되면 정말 골치 아프죠, 우리나라는. 예.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저처럼 20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30년간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 가고 그러면요, 카드 한도도 높고 대출 한도도 높고 미리 땡겨 쓴 돈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억대 연봉들 많은데요, 통장에서 돈이 지나가긴 마찬가지예요. 씀씀이가 그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월급이 통장을 지나가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머무를 새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이 카드 값을 막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게, 20년간 돌리고 있는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미 벗어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벗어나는 방법은. 예. 그래서 이 3번 유형들한테 얘기하면 차라리 공부라도 안 했으면 시간이라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4번 유형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유형.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세요? 젊었을 때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을 해가지고요, 이미 자산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빨이 없어요. 뭐 만리장성 어디 가자 그러면 관절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미 사실 여행도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젊음도 열정도 없는 이제 연세가 드신 상태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5번 유형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아직 젊고 열정적인 유형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5번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5번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5번으로 살 수 있나요? 열심히 살면 5번 유형이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5번 유형 되지 않던데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5번 유형 된다고 하는 것은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달리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게 자전거가 가진 도구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무슨 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동네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만약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도구를 선택할 때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키워드 2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거죠.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요, 이 자동화는 더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이 다 뭐 고급 숙련된 걸 필요로 하는 고급 뭐 창의적인 거, 이거 다 AI가 다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인력들은요, 감염되지도 않고요, 위험성이 없어요. 감염되지도 않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불만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생산성도 높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체하기 좋은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지금 인공지능 로봇에게 빼앗길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오래 살기까지 하죠. 지금 100세 시대 뭐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더욱더 고령 사회가 너무 빨리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를 볼 새도 없이, 사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중에 내가 정말 국가의 도움,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요. 나중에 노후에 병원비 파산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는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일이 없어서 문제죠.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재미있고 사람 건강하게 하고 일 있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실은 먹고 살다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죽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이 시간과 돈이 같이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수익이 노동 수입이었기 때문인데요. 세상에는 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도 있습니다. 권리 수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노동 수입은 내가 회사를 출근했을 때 돈을 받는 것,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일회성으로 돈을 받는 것, 그때 돈을 버는 것이 노동 수입인 건데요. 일정 기간 무엇을 해놨더니 계속 나오는 수입이라는 게 바로 권리 수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후에 내가 권리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수입원이 노동 수입 한 개밖에 없다면 정말 위험하다.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리 수입, 자산 있어야 되는 거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권리 수입이 우리 삶에 있으면요, 우리 삶의 선택권이 너무나 폭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권리 수입, 반복적으로 나오는 권리 수입이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물 월세가 바로 그런 권리 수입입니다. 월세, 건물주 부러우시죠, 그죠?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인세, 노래에서 뭐 인세, 장범준이 벚꽃 엔딩 그거 여러분 부를 때 노래방에서 부를 때마다 장범준 씨한테 돈 가고 라디오에서 나올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벚꽃 연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거, 뭐 프로그램 저작권 이런 거, 로열티 이런 것들이 다 권리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 수입 계속 나오는 수입을 보니까 자산이라는 게 있네요. 네, 유형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산을 만들었을 때 권리 수입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 쓸 재능도 없고 곡 쓸 능력도 없고 유산도 받은 거 없는데 나도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권리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권리 수입을 할 수 있다. 그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그게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권리 수입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전 세계 돈을 버는 것은 직업,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돈 버는 일 중에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 모든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카테고리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전거는요, 타고 갈 때 운동도 되고 재밌다는 장점이 있어요. 멀리는 못 가지만. 그렇게 장점과 도구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선택하실 때 그걸 알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월급 생활자 좋은 점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돈 나온다. 따박따박 월급 나온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전혀 안정적인 것이 아닌 거죠. 왜? 내 고용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고용주가 나를 고용했으면 내가 노동 경쟁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채용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 많고 뭐 나같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노동 경쟁력에 들어가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노동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자영업으로 넘어옵니다.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죠. 자영업 전문직 변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리지는 않아요.
성형외과 의사 손 떨릴 때까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예, 영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투여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예, 내가 의사여가지고요. 한 번 수술할 때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벌어요. 근데 손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못하게 되는 순간 수입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수입이 0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요번에 코로나 때요, 뭐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높은 강사들, 대중강연 강사들이 갑자기 강의를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0 돼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가 아무리 높으면 뭐 아닙니까? 일을 하지 못할 때 0이 돼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이 영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종류가 바로 노동 수입인 거죠. 그런데 사업가나 투자가는 노동 수입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시간당 페이를 벌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거죠. 회사라면 회사가 돌아가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요. 권리 수입, 자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생활자, 자영업자에 종사해서 우리는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죠. 그러나 세상의 부의 90%는 사업가, 투자가 갖고 있습니다. 도구로 따지자면 월급 생활자는 자전거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전거보다는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데 이 두 도구의 한계가 뭡니까? 바다를 절대 건널 수 없다는 거. 네.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거. 그것은 사업가, 비행기 같은 도구, 사업가 영역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5번 유형은 E나 S 사분면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B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쪽 사분면에 있는 이상 내 삶은 변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도구를 바꿔야 되는 거네. 사업가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런데 영감생심, 평범한 제가 어떻게 사업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책에서 사업가의 길로 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 하는 방법 있죠? 전통적으로 정주영 회장처럼 차리는 거. 예, 차리는 거. 그런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자본, 타이밍, 기술력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죠. 평범한 사람을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거죠. 돌아가는 시스템을. 근데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아마 들걸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기존의 시스템과 손잡고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주목한 거는요. 뉴스킨이 봉급생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권리 수입,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더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경제에서 학자들, 석학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많은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이상한 다단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지금 뉴스킨 이야기하면요. 제품은 좋다더라 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일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다단계라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역사가 짧아요. 사실 텔레비전에서 조명하지도 않고 우리 부모 세대에 이 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역사가 짧은 직업 듣보잡입니다. 예, 뭐 선생님, 약사 이런 분들은 뭐 하는 건지 익히 알고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서 돈 버는 영역도 변하고 있고요. 지금 드론 기술자로 이렇게 돈 벌지, 걸그룹이 이렇게 돈 벌지, 유튜버 이렇게 돈 벌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성인이 돼가지고 직업을 가질 때는 반 이상이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버는 영역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된 거냐면 유통이 변화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에서 예를 들면 뭐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할 때 아모레퍼시픽 공장에서 직접 사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뭐 백화점에서 사셨든 홈쇼핑에서 사셨든 마트에서 사셨든 뭐 쿠팡에서 사셨든 그 유통 단계가 한 단계든 여러 단계든 어떤 유통 단계인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보관도 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회사는 이 제품을 누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매스 광고도 해야 되죠. 요즘에는 많은 유통이 간소화돼가지고 유통 단계가 직거래일지라도 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회원과 회사가 아예 공장과 그냥 직거래해 버리는 겁니다. 광고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 유통 마진 없고 매장도 없고 광고 없이 써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전해줘서 지인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유통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중간 유통 마진 다 없고 광고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이브된 비용을 일부 제품 개발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품질 좋은 제품을 원료비에 많이 써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가격은 더 싸게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걸 써보고 감동하면 감동한 사람이 전해가지고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아모레퍼시픽 광고비보다 연구비보다 광고비가 6배 많다고. 원재료가 1,000억 원인데 상자에다 2,000억 원 썼대요. 우리가 용기 뚜껑을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용기가 제일 비싸대요. 뚜껑 값이.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전혀 뉴스킨을 돈을 쓰지 않고 원가에다가 돈을 쓰고 그 세이브된 유통 마진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한국 화장품 수출입 협회 자료를 보면 에스테로도 15만 원에 우리가 사는데 수입 원가가 3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광고비 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가는 한 7,000원 정도? 정말 아까웠습니다. 네, 품질과 상관없는데 그렇게 돈을 쓴 거 우리가 그 돈을 쓰고 있었고 그 중간업자나 광고 모델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기업이나 중간 유통 광고 모델을 가져갔었던 그 부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져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플랫폼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플랫폼 기업이 다 플랫폼 기업만 돈 벌죠. 쿠팡 막 뉴욕 증시 상장하고 배달민족 쿠팡 이런 데는 자기가 제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음식도 만들지 않아요. 연결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뉴스킨 제품이 필요한 사람과 뉴스킨 회사를 연결하는 역할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업자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그 유통에 참여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뉴스킨 제품을 쓰고 머리가 막 나고요. 막 살이 빠지고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진짜 기미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해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되었어. 정말 감동했다면, 예. 그럼 얘기하시겠죠. 요즘에는 인스타 같은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품을 갖다 줬느냐? 저는 제품을 판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품을 팔지 않고요. 뉴스킨이 팔아요. 저는 제품을 판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킨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과 이 친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 유통도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에게 반복적 재구매의 양 권리 수입을 지급합니다. 생필품은요,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 살 때뿐만 아니라 이분이 계속 재구매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요, 뉴스킨이 매출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생필품이라 가지고요, 다른 거는 돈 안 써도요, 더 건강에다가 더 돈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뉴스킨이 더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는 무료로 쇼핑몰도 분양해 줍니다. 이게 저의 개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50여 개국의 모든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가입을 시킬 수가 이 쇼핑몰을 통해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 비회원 구매 링크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을 쓰는 것만 선택하실 수도 있죠. 사실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거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용자 하실 수 있고요. 애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캐시백을 주죠. 백다방 친구 먹을 사람 소개하면 쿠폰 더 찍어주는 이 정도? 그런데 현금으로 캐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백다방 하나를 운영하듯이 대리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니아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니아를 15에서 20명 정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에서 가장 수입의 가능성이 많은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가를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백다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백다방에서 사 먹는 사람도 아니요, 백다방 하나 운영하는 주인도 아니요, 그런 백다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본사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는 그래서 사업가죠. 백다방 하나 운영하는 분은 자영업자인 거고요. 그래서 뉴스킨도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종원 씨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런 대리점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업가 역할을 해가지고 백종원 씨처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 정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뉴스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는 것은 똑같지만 백다방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백다방은 내가 백다방 너무 좋아서 내가 한양 운영하는 걸 친구에게 내줄 수가 없죠. 백다방 내줄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백종원 씨 본사한테만 있는 건데요. 뉴스킨은 내가 대리점이 되는 순간 대리점 모집 권한이 생깁니다. 총판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준 그 대리점에도 총판권이 또 나랑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이 또 만든 대리점까지 6단계까지 만들어진 대리점에 대해서 그 매출액의 5%씩을 프랜차이즈 로열티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만들어진 대리점이 몇 개인가가 내 수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의 자세한 내용은 초대해 주신 분에게 꼭 보상 제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친구 3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3명이 얘기했는데 그 3명이 3명씩한테 얘기하면 6번이 지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막 몇천만 관객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소문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입소문은 정말 레버리지가 생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제품 쓰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사업하는 사람도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킨은 84년도에 설립해서 37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NYSE.com 가시면 NUS 코드로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장을 마감할 때 우량 기업에게 패종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뉴스킨의 경영진들이 패종식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다 검증된 회사니까, 공개된 회사니까 거기 가보시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거는 다 나온 내용인 거고요. 회사는 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검증됐고 신용등급도 향후 30년 내에 도산할 확률이 없는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는 점. 회사가 8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 스킨케어 회사로 시작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제품 철학이 있었습니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성분은 다 있고 나쁜 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건 다 놓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나쁜 거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소송의 나라에서 나쁜 거 하나 나오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 금액 받자고 이렇게 소송을 막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소송 한 번 없이 이걸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좋아 보이게 하는 화장품이 아니고요. 근본을 치유하는 화장품을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광고도 없고 SNS도 없는 시절 매장도 없이 유타의 프로보의 작은 마을에서 한 명의 디스트리뷰터로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전 세계 3조 매출한 50여 개국에 진출한 회사가 되었다는 것은 제품력은 검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킨케어 회사로 시작된 회사가, 여러분 중에 데몬스트레이션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보고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회사가 지금은 홈뷰티 디바이스 1위 회사가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도 꺼려하고 뭔가 관리샵도 좀 꺼려하니까 집에서 지금 다 홈코노미잖아요. 집에서 관리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모니터라고요. 소비재 시장조사 기관이에요.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시장조사를 의뢰해가지고 보고서 몇 천만 원 주고 막 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공신력 있는 곳인데, 이 유로모니터가 전 세계에서 뷰티 디바이스 판매량을 보고 어디가 마켓 쉐어가 가장 높은가, 어떤
어떤 뷰티 디바이스가 가장 많이 팔렸나 봤더니 뉴스킨인 거예요. 근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제일 많이 팔린 뷰티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회사들은요, 광고도 하고 뭐 매장도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도 하지 않고 매장도 없는 입소문으로 하는 이 회사가 1등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아닌 일입니다. 요즘에 소비자들은 냉혹해요. 안 좋으면 그냥 안 쓰고 맙니다. 철수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았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뉴스킨이 많은 이제 원료들을 천연물에서 얻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요. 땅도 많이 소모되고 물도 많이 쓰고 물도 부족한데, 그리고 뭐 농약 이슈도 있고, 정말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수급이 완전히 불균형해지고요. 원료를 안정적으로 깨끗한 원료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는요, 아예 그로비브라는 환경제어 농법 회사를 사버렸어요. 실내에서 길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실내에서 기르면 온실의 화초처럼 역경도 없고 그런 영양소를 다 포함할 수가 있을까? 응. 그랬는데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제어를 해가지고요. 봄바람, 가을바람, 빛, 뭐 이 습도 이런 거 다 조절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영양소를 함유할 수 있고, 1년에 몇십 차례를 수확할 수 있고, 땅도 조금 쓰고 물도 조금 쓰고, 농약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제초제 문제도 없고, 씨앗부터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가 쓰지 못하는 희귀 성분들을 우리만 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성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비즈니스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에 또 하나 이 브랜드 파마넥스라는 기능식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비만이 코로나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이어트 열풍이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려고 막 기능식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시장입니다. 거기서 파마넥스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파마넥스가 시장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콜레스틴 사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마넥스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UCLA에서 임상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진짜 떨어졌다고 나오죠. 약처럼. 그래서 메바코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만드는 MSD, 머크라는 거대 제약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미국 FDA랑 같이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거 약이다. 그런데 왜 일반인이 유통하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선 졌어요. 미국에서는 안 팝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건 약이 아니다. 중국의 붉은 쌀로 만들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효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마넥스는요, 천연물로 만들어서 부작용이 없는데 약효가 있는 약과 같은 제품을 만든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의사, 약사 등 대체의약품 회사에 대거 참여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통 생약과 현대과학의 결정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약효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파마넥스의 6S 품질 공정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제약회사의 GMP 공정보다도 더 엄격한 공정이고, 우리나라에서 6S 공정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원료를 수급해서, 사실은 천연물은요, 분자구조식을 밝히는 게, 그래서 한약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분자구조식을 밝히는 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일인데, 몇만 종의 식물 표본을 분자구조식을 다 밝혀서 캡슐마다 똑같은 성분을 넣어놓고요, 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되는 거죠. 수치화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능식품은 임상실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상실험을 통해서 기능이 입증된 제품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걸 잡아낼 만큼 정확도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보는 PDR이라고 약정이 있습니다. 이 PDR에, 약만 올라가는 PDR에 파마넥스 제품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제품이죠. 여기 보시면 약전에 올라간 제품 중에 에이지락 TR90라고 써 있는데요. 에이지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킨과 파마넥스에 다 적용되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기사예요. 뉴스킨이 게임을 바꾸는 안티에이징 어프로치를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했다. 게임을 바꾸는 안티에이징 어프로치가 바로 에이즐락이었습니다. 에이즐락이 처음 나왔을 때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주름살을 유전자로 잡는다고 나왔죠. 에이즐락은 유전자 발현 기술이 적용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뭐 좋은 화장품, 좋은 건강 기능식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 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나온 이후에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것이 바로 에이즐락인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뉴스킨은 라이프젠 연구소라는 곳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CNN과 생로병사의 비밀에 리차드 와인드롭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분이 왜 인터뷰가 나온 거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밝힌 99년도 사이언스 논문에다가 원숭이 연구를 해가지고 원숭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그 상식이 된 그 내용을 밝힌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원숭이를 30년 동안 원숭이 유전자 연구를 했어요. 라이프젠은. 초파리, 쥐 이런 걸로 연구하면 시간도 짧고 돈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노화 연구를 사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를 30년 연구를 한 거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보통이 아닌 일입니다. 그래서 영장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라이프젠 회사를 뉴스킨이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 젊음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지만 그것이 평생 똑같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스위치가 꺼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발현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젊음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제품, 그것이 바로 에이즐락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의 이 에이즐락 기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보도가 됐고요. 디 에이징 미스라는 책은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기 에이즐락 기술이 다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이즐락으로 만든 다이어트 프로그램 TR90다라고 하면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체지방 조절과 관련 유전자 발현이죠. 예를 들면 지방대사 유전자,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 식욕조절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거죠. 시중에 이 성분이 체지방을 뺍니다. 이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성분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세포 안의 유전자, 이 비만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컨셉의 제품은 없죠. 이 과학자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지인칩. 여러분 코로나 검사할 때, PCR 검사할 때 유전자 증폭해서 검사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컨셉의 제품이다라는 거. 에이즐락 알스케어드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 생산 공장을. 그래서 이 알스케어드를 복용할 경우 92%의 유전자가 젊은 패턴으로 재조정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출시가 이제 되었죠. 선판매가 된 에이즐락 메타는 그럼 어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냐? 바로 신진 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요즘에 막 비만, 당뇨, 고혈압, 대사 증후군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대사 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놀라운 원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의학계에서도요, 게놈 지도가 나온 다음에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갖고 나서, 그러면 모든 질병의 문제, 인간의 건강의 비밀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병들이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를 거듭하니까, 사람 유전자 말고, 우리 몸속에 다른 생명체가 있더라. 우리의 유전 정보보다 훨씬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생명체, 공생관계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게놈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총,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미생물과 우리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세포수를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그 미생물이 우리 건강을 좌지우지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생물의 90% 정도는 장 안에 존재를 합니다. 장 속에. 그래서 이 장 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면 음식을 입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위와 소장 대상을 거쳐서 나올 때까지, 배설될 때까지 이거는 다 뚫린 기관입니다. 사실은 외부 기관이에요.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아실 수 없지만 이게 외부 기관이라는 거예요. 혈관과 한 겹의 세포층밖에 층을 두고 있는
그냥 외부 장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 세균과 모든 유해 물질이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서 장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면역, 얼마나 많은 뭐가 감지하는 센서들이 존재하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장의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의 데미지를 더 입을 것인가 아닐까도 이 장내 미생물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영양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칼로리를 이만큼 뽑고 누구는 저만큼 뽑고 비타민 B를 누구는 더 만들고 덜 만들고 인슐린이 분비가 이렇게 되고 아니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화학물질의 분비도 관장을 하고 있고 신경세포가 이렇게나 존재하고 뇌와도 연결되어 있고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분비되고 있고 정말 너무나 건강상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이 장에서, 죽음은 장으로부터 온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말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먹은 술, 고기, 항생제, 밀가루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디스바이오시스가, 생태계가 무너지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좋게 해결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열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돈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이니셔티브를 했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첫랩이라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기반의 이제 연구소를 CJ가 1,00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결하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신약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되려고 하고 있는데 파마넥스가 7년 전부터 이것을 환경을 개선하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낸 겁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나온 거죠. 그 제품이. 그래서 이것은 5편의 논문을 통해서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고 지방간을 해결하고 장내 비만 세균을 낮추고 이런 것들 다 임상으로 증명이 지금 대사를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장 벽을 강화하고 이 디스바이오시스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제 다 임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는 제품은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이걸 안 주문을 못 하셨거나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은요 진짜 꼭 얻어먹어 보세요. 꼭 진짜 며칠이라도 얻어먹어 보시기를.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장세포는요, 주의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먹은 거에 의해서 다 또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요, 계속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재구매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아까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넓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보장되는 시장이 넓은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다시 본판매 출시되기 전에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에이즈락 제품들은 미국에서는 90일 사용한 후에 개선이 없으면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망하려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환불해주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먹는 에이즈락이 어떤지 제가 다 뜯어서 속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바르는 에이즈락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가장 건강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고 제 파트너 화장님들의 사진인데요. 성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갈바니 뷰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뉴스캔을 써가지고 여드름이 고쳐지고 머리가 나오고 주름이 펴지고 양악 수술한 것처럼 되고 이러는데 쓰지 말라 그래도 쓰겠죠 진짜. 쓰라고 해서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알아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매월 평균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소득과 첫 달엔 30만 원을 받지만 매월 10%씩 늘어나는 소득이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300만 원 고정급으로 받는 것은 3년 차까지만 해도 이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5년 차 되니까 30만 원에서 10%씩 늘어났을 뿐인데 이게 훨씬 많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전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복리의 법칙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30만 원, 50만 원 벌고 싶으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정말 이것은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한 도구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예측 가능하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이 회사의 5년 후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5년 후에 망할지,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 이거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은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네, 나만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못 되고 그 통제가 나한테 있더라고요. 때로는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막 밖에서 보면요. 나는 잘했는데 막 이상한 법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뭐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막 나랑 통제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뉴스킨은 그냥 나만 잘하면 그게 내 통제 범위하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었고요. 경쟁 없는 윈윈 사업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경쟁이 너무 싫었거든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 안 키우고 막 자기 자리 없어질까봐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도 안 하고 막 승진되면 막 다 신경전이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시중에서요, 미용실 자기가 가르쳤더니 미용실 나와가지고 차려가지고 경쟁자 되고 막 그죠? 부동산 막 가르쳤더니 경쟁자 되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내 파트너가 더 많이 차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는 거. 남을 도와서 성공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의 보상을 들으시면요, 이 일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남을 돈 벌게 해줘야 돈 벌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간파하시게 될 거예요. 뉴스킨의 창립자 브레이크햄 로니 회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도 그 성공의 촉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에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일은 많은 사람을 도우면 더 많이 도움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하고 있고 가족과 하고 있고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내가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회사 그냥 대기업 다녔으면 그냥 깐깐한 팀장 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 하면서 정말 인간관계를 배웠고 정말 도전하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장한다는 거, 이거는 모아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큰 투자는 나에게 투자하는 거. 저는 주식, 부동산 이런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통제 밖에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진짜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성장하면 돈 버는 일, 그게 뉴스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꼬불꼬불하고 혼자 가고, 한 길은 정자도 있고 세 명이 가고 이렇게 가고 있네요.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뭐 이거는 되게 웃긴 질문인데요. 뭐냐면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혼자 가냐, 셋이 가냐, 뭐 길이 꼬불꼬불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길로 가면 어디로 도달할 수 있는가, 목적지가 어딘가, 그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 해드리고 싶냐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볼 때요, 이것이 쉽냐 어렵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인가. 사실 쉬운 일은 쉬운 보상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했었던 거냐, 익숙하냐, 아니냐, 이 아이템이 화장품이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겠죠. 사실은 뉴스킨 비즈니스 알아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 이런 류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두려웠어요. 할 수 있을까 싶고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더 두려웠냐면, 내 나이 40에 내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노부모에게 도리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도구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로 데려다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